한국 노동시장은 지금 두 번의 다른 시간을 동시에 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산업화 30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AI 3년이 있습니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 제조업 사회로 옮겨가는 데에는 한 세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일하는 방식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시간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우리의 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농업 중심 사회에서 제조업 중심 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은 대략 30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950년대의 농업 중심 구조에서 1974년 제조업이 농업을 추월했고 1988년에는 제조업 비중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한 세대가 평생을 두고 흡수한 변화였습니다. 반면 챗GPT가 등장한 뒤 생성형 AI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직장인의 업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노동시장이지만 하나는 평생에 걸친 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경력 안에서 겪는 변화인 거죠. 한국은행 자료는 한국 일자리의 약 51%가 AI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곧바로 절반이 해고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대체나 임금 감소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약 24%를 생산성 향상 그룹으로 약 27%를 대체와 임금 감소 위험 그룹으로 나누어 봅니다. 결국 핵심은 일자리가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AI가 어떤 일에는 도움을 주고 어떤 일에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직업을 통째로 없앤 사례는 한국에도 이미 있습니다. 전화교환원은 한때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하는 필수 직무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식 전화가 도입되고 전국 자동교환망이 완성되면서 이 직업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타이피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학교와 국가가 표준화에 가르칠 만큼 안정적인 기술로 여겨졌지만 컴퓨터와 워드 프로세서가 퍼지면서 직업 이름 자체가 흡수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와 제도가 안전하다고 밀어준 기술도 도구가 바뀌면 한 세대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AI 활용 능력을 새로운 안전 자산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과거의 타자기 교육과 닮아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학교와 국가가 타자기 교육을 제도권 안에서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정적인 직업 능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보급되자 타자기라는 도구는 키보드와 워드 프로세서 안으로 흡수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구를 잘 쓰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그 도구 자체가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AI 활용 능력도 독립된 자격처럼 보기보단 앞으로 어떤 일 안에 흡수될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AI 도구라도 충격이 도착하는 시간은 나라와 산업마다 다릅니다. 인도 IT 서비스 산업은 수백만 명이 일하는 거대한 아웃소싱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채용 둔화와 인력 재편이 이어졌고 AI 코딩 도구가 인건비 차이라는 경쟁력을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필리핀 BPO 산업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콜센터와 업무 처리 산업은 큰 규모의 고용을 만들어 왔지만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비중이 적지 않게 제시됩니다. 결국 같은 기술이라도 어느 나라의 어떤 산업에 먼저 닿느냐에 따라 충격의 시간표는 달라집니다. 한국의 위치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OECD 자료에서 한국은 자동화 고위험 비중이 약 10.4%로 평균보다 낮게 제시됩니다. 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비중은 약 32.8%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한국이 한 번에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보다 많은 화이트 칼라 직무가 부분적으로 바뀌는 흐름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 자료 정리, 고객 응대, 문서 검토 같은 업무 단위가 잘게 재편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심 질문은 내 직업이 당장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내일의 어느 부분이 먼저 바뀌느냐입니다. 산업혁명기의 영국은 변화에 수십 년을 겪었습니다. 산업화기의 한국도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가는데 약 3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세대는 직업을 옮기고 옮긴 직업 안에서 다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한국은 다릅니다. 도구 환경이 몇 년 사이에 바뀌면서 직업을 옮길 시간과 옮긴 뒤 적응할 시간이 같은 경력 안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비관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 척도가 달라졌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내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내 업무 안에 AI 도구가 얼마나 들어왔는가입니다. 보고서 초안, 데이터 정리, 표준 응답, 문서 검토 같은 작업의 30% 이상을 이미 AI로 처리하고 있다면 직무 재편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인접 사례와의 시간차입니다. 인도나 미국 또는 같은 업종의 다른 나라에서 이미 1년에서 2년 전에 변화가 시작됐다면 한국에 도착할 시간이 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 안의 도입 단계입니다. 파일럿을 넘어 부서 단위나 전사 도입으로 넘어가는 순간
도구 실험은 인력 구조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신입 채용 비율의 변화입니다. 직업이 갑자기 사라지기 전에 보통 입구가 먼저 좁아집니다. 신입 채용이 줄거나 멈추고 있다면 그 직무의 미래가 이미 조정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구 보급과 직업 흡수의 시차입니다. 전화교환원과 타이피스트 사례에서는 새로운 도구가 보급된 뒤 직업이 흡수되기까지 대략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AI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가 동시에 커진다면 그 직무는 대체에 가까운 경계선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변화의 충격은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의 충격도 농촌 출신 여성과 어린 노동자처럼 보호가 약한 집단이 먼저 떠안았습니다. AI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빅4 회계법인,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 자연어 처리와 신입 개발자처럼 아직 경력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입구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은 직업의 이름보다 입구입니다.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지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가 더 먼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흐름은 사라지는 직업이 아니라 사라지는 입구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궤적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산업화 30년의 시간을 지나왔고 이제 AI 3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은 변화가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직업 전체보다 먼저 업무의 일부와 직업의 입구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와 깊은 해설은 테크소피 공식 블로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변화의 속도에 휩쓸리기보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함께 읽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